예, 이번 강좌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실기 애플리케이션 강좌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FTP 프로토콜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FTP는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FTP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호스트에서 다른 호스트로 파일을 복사해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따라서 TCP/IP에 의해서 제공되는 그러한 표준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이 FTP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 가지 좀 취약점들이 있습니다. 음, 우선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암호화가 되지 않은 채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취약점을 갖고 있는 그런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제약 사항들이 따르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루트로 그 로그인을 해서 뭐 파일을 전송한다든지 하는 거는 아주 위험한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에는 루트로 접속을 해서 파일 전송하는 것을 제한을 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루트의 아이디와 암호가 모두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루트로 접속하는 것은 아예 차단을 시켜놓는 그런 방법이 예, 여러 가지 이제 제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된 FTP 서비스라고 하면은 이제 SFTP라고 해서 SSH 파일을 SSH 시큐어 쉘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SSL이나 TLS 이러한 프로토콜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FTP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죠. 좀 먼저 기초적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P는 이제 두 개의 호스트가 있으면 양쪽 호스트 간에서 연결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서버 응용 프로그램과는 좀 다른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동작 모드죠. 그러니까 하나의 연결은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또 하나는 어, 어떤 그 FTP 그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을 통해서 어, 파일 리스트를 본다든지 또는 파일을 보낸다든지 어떤 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어 정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제어 정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결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제어 연결과 제어 연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데이터 연결이 있습니다. 데이터 연결. 두 개 연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보통 다른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 연결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런 동작과 관련돼서 꼭 반드시 숙지를 해두셔야 됩니다. 음, 제어 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넥션 컨트롤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커넥션 컨트롤, 제어 연결. 아, 이게 바뀌었나요? 컨트롤 커넥션입니다. 컨트롤 커넥션.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은 데이터 커넥션. 컨트롤 커넥션, 데이터 커넥션.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또는 그 서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결이 제어 연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거. 제어 연결은 몇 번 포트 사용하죠? 제어 연결 21번 포트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21번 포트. 그래서 명령이라든지 응답 형태에 대한 여러 가지 컨트롤 정보들을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FTP 세션 동안은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데이터 연결이 있습니다. 자, 데이터 연결은 몇 번 포트죠? 요거는 요건 20번 포트죠.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파일이 전송될 때 생성되는 그러한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번 또는 1024번 이후 포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요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보통 데이터 전송 20번 포트가 기본 포트고요. 또는 몇 번? 1024번 이후의 포트. 우리가 이제 에, 잘 알려진 포트라고 해서 웰나운 포트라고 그러죠. 웰나운
포트. 요 엘라운 포트는 이미 이제 알려진 포트라고 해서 1000번부터 1023번까지 되죠. 그쵸? 요게 해당되는 포트는 우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포트가 아니죠. 이미 예약된 포트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1024 이후의 포트 사용이라는 의미는 1024번 이상, 1024번 이상에 해당되는 그런 포트를 의미합니다. 자, 이건 뭐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제어와 데이터라고 하는 이 연결을 따로 분리를 해서 FTP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연결을 시도를 합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연결이 될 때는 우선 예를 들면 뭐 인터넷이 있다고 가요. 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은 클라이언트 그리고 서버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제어와 관련된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제어와 관련된 프로세스 이거를 컨트롤 프로세스라고 보면 되고요. 컨트롤 프로세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데이터 그 전송을 하기 위한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가 있을 거예요.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토콜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각각 클라이언트의 자, 그러면 서버 측에도 그 데이터와 데이터 전송과 관련된 프로세스가 있겠죠.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세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프로세스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서버 측에 있는 각각의 프로세스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FTP라고 하는 거는 이처럼 이렇게 각각 분리된 프로세스끼리 통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요놈과 요놈이 통신이 되고 얘도 이렇게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끼리 통신이 되고 이런 식으로 통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저장되고 하는 거는 이쪽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렇죠? 디스크에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프로세스를 통해서 디스크 어, 서버에 있는 디스크에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저장이 되거나 하겠죠. 그렇죠? 물론 불러올 수도 있고 업로드 하려면 불러오고 또 여기 마찬가지로 제공하려면 디스크에서 불러오고 저장하고 한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프로세스들끼리 이렇게 적용이 된다. 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FTP에 대한 로그인. 자, 여기 이제 로그인 부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증 방식은 그냥 단순하게 아이디와 패스워드, 비밀번호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방식으로 아주 가장 일반적인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유저 명령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유저 명령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제어 명령이죠. 유저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 명을 전송을 하고 또는 어떤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는 패스 명령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 패스 명령을 통해서 사용자 비밀번호를 전송합니다. 이거는 커맨드입니다. FTP 커맨드. 이거는 사용자명을 전송하라는 거죠. 유저명 중에서 사용자명 전송. 그 다음에 얘는 비밀번호
예, 전송하는 명령어입니다. 사용자의 비밀번호 전송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는 그 사용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예, 이렇게 이제 보낸 전송된 사용자명과 비밀번호를 예, 비교를 하죠. 그래서 사용자 서버에 접근할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인증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음, 여기서 이제 일반적인 이런 FTP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요 사용자명이 그대로 다 노출이 돼 버려요. 비밀번호 이게 다 노출이 됩니다. 노출.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예, 아주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떻게 해요? 이 서비스 FTP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을 해두는 것이 예,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여기 이제 암호화된 FTP 서비스에 대한 부분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SFTP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죠? SSH. 예, 이거는 이제 시큐어 쉘을 의미하죠. 예, 이건 시큐어 쉘을 의미합니다. 예, 보안 쉘이죠. Secure Shell. 뭐 이제 유닉스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예, 보안 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보안 채널을 사용을 해서 자료를 전송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SFTP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안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그래요. 얘를 파일 전송 프로토콜, 보안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SSC 프로토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SFTP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SSH 클라이언트와 SSH 서버 사이에서 SSH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SSH 서버 그렇죠? 이렇게 동작을 하게 됩니다. 보안 연결이 성립이 돼야 되겠죠? 일단은 보안 연결 이렇게 이제 성립이 되었을 때 이 연결을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SFTP입니다. 그래서 다중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중 방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좌우지간 SFTP는 SSH의 일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SSH의 일부 프로토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FTP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FTP처럼 동작을 하는데요. 좌우지간 이렇게 어, 이 양쪽에서 SS 클라이언트와 SS 서버 간의 양쪽에서 보안 연결이 성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쌍방향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버 사이에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한 그러한 인터페이스 이런 것 등이 마련이 됩니다. 그 다음에 FTPS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는 이제 SSL이나 TLS 예, 그래서 SSL, TLS라고 하는 이거는 전송 계층에 기반을 둔 그런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990번 포트를 사용합니다. 990번 포트 번호가 990번 TCP 포트를 사용합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요거는 SSL과 TLS를 이용하고요. 그럼 얘는요. 시큐어 셀을 이용하는 요 SFTP 같은 경우 몇 번을 사용할까요? 포트가? 예, 얘는 TCP 22번 포트 사용합니다. 22번 TCP. 자, 얘는 990번, 얘는 22번. 전부 1023번 안에 들어있는 예약된 포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FTP는 여러분들 21번, 20번, 21번, 22번 이렇게 세 개가 연달아 이게 이제 FTP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개가 연달아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하나는 데이터 연결,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커넥션, 제어 명령 연결. 요건 뭐예요? 바로 22번은 SFTP. 그쵸? 요걸 이용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작 모드입니다. 이 동작 모드가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 동작 모드는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으로 그려가면서 외우셔야 돼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먼저 FTP는 그 능동 모드가 있고요. 능동 모드를 액티브 모드라고 그러죠. 액티브 모드. 그 다음에 수동 모드가 있습니다. 수동 모드를 패시브 모드라고 합니다. 자, 패시브 모드. 자, 요거는 반드시 그려가면서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어, FTP 클라이언트의 그 기본 설정은 뭐로 되어 있냐면 능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FTP의 기본 모드, 기본값, FTP 기본값이라고 할게요. 디폴트 값은 능동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측에 21번 포트로 접속을 하죠. 제어 프로세스를 이용한다고 그랬죠. 다시 여기서 제어 채널을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이터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제 이 클라이언트 PC에 방화벽이 설치되어 있어요. 클라이언트의 방화벽 설치 시, 자, 이 경우에는 외부에서 접속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방화벽이 설치돼서,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을 할까요? 방화벽이 설치돼서 외부의 접속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외부 접속, 그럼 얘는 어떻게 동작한다고 그랬죠? 일단 제어 채널은 연결이 됩니다. 제어 채널, 즉 제어 프로세스. 자, 제어 프로세스는 연결됩니다. 연결이 돼요. 하지만 이후에 제어 프로세스를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하라고 하는 명령이 나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 이때는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파일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어 프로세스 연결이 되는데 방화벽 설치가 되었을 때, 하지만 어, 데이터의 연결,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세스 연결은 어떻게 된다? 되질 않습니다. 외부 접속을 방화벽이 설치가 돼서 외부 접속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제어 프로세스에 대한 연결, 즉 이걸 제어 채널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제어 채널, 제어 채널에 대한 연결이 될 수가 있지만 어, 데이터 채널에 대한 연결은, 즉 데이터 트랜스퍼 프로세스에 대한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능동 모드에 대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뭐 그림을 그리시면서 외우셔야 될 겁니다. 예. 자, 이거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액티브 모드. 자, FTP 액티브 모드입니다. FTP 액티브 모드. 자, 좀 클라이언트가 있고요.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서버, 데이터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데이터, 데이터 전송,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 그 다음에 하나는
컨트롤 프로세스가 있죠. 컨트롤 프로세스. 자, 이렇게 있고요. 서버 역시 마찬가지로 음, 데이터는 데이터 또는 컨트롤은 컨트롤끼리 연결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단 컨트롤 프로세스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 자, 이렇게 일단 두 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는 몇 번 포트를 사용하죠? 예, 일단 서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예, 서버에서 사용하는 기본 프로세스가 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전송 포트가 몇 번? 20번이라고 했어요. 20번. 그쵸? 일반적으로 20번입니다. TCP. 그 다음에 컨트롤 프로세스는 네, 21번이라고 그랬죠? 21번. TCP 21번.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자,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자, 얘는 예를 들어서 일단 클라이언트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포트라면 1024번 이상 포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데이터 전송 포트를 뭐 3000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000 TCP 3000번 포트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3001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3001번 TCP 이렇게 포트를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자, 그럼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연결 요청을 하겠죠. 따라서 이건 이제 하나의 시간축이라고 보고요. 시간축. 자, 이렇게 시간축이 있고요. 여기도 시간축이 있습니다. 또 시간축을 축이 있고요. 자, 먼저 연결을 요청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 요청을 하죠. 21번 포트로 연결 요청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일단 제어와 관련된 연결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명령을 내릴 거니까 어떤 명령을 통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를 할 건지 그런 명령을 내려야 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제어 프로세스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은 FTP 서버에서 제어와 관련된 거는 21번 포트이기 때문에 21번 포트로 연결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연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ls라는 명령을 내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ls. ls는 뭐죠? ls는 이제 리눅스에서 ls 명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록을 보는 거죠. FTP 커맨드 명령도 역시 동일합니다. FTP 커맨드 명령에서도 ls 명령을 이용하게 되면 해당 그 파일에 대한 목록을 볼 수 있는 명령어예요. 이건 파일 목록을 보기 위한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이 ls 명령을 입력을 하게 되면 어, 요 클라이언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3000번 포트를 사용하기로 했기 때문에 FTP 서버에게 3000번이란 포트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포트 번호를 알려줍니다. 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한 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3000번 포트를 이렇게 알려줍니다. 포트 번호를. 자, 그러면은 서버에서는 예, 음, 요 FTP 클라이언트에서 알려준 그 포트 번호 연결을 예, 그 설정하기 위해서 일단은 응답을 먼저 하고 그래서 응답을 하고요. 응답 3000번에 대한 응답
OK 신호를 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연결이 돼야지 이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데이터끼리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컨트롤은 컨트롤 프로세스끼리, 그 다음에 데이터는 데이터 프로세스끼리 따라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요게 네 번째. 얘는 일단 연결 요청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연결 요청이라고는 연결이 맞겠습니다. 함으로써 포트가 열려 있다면 연결이 되는 거니까 연결. 그 다음에 얘도 포트 3000번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연결 3000번. 얘는 21번 연결.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얘는 일단 ls 명령을 내렸으니까 파일 목록을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때 요 ls 명령은 어디서 내린 거냐면 여기서 제어 명령을 여기서 내린 거예요. 따라서 요 부분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면 여기서요. 클라이언트에서 ls라는 명령을 내리면 그러면 3000번 포트를 알려주고 그것을 연결하도록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파일 목록을 받아봐야 되니까 파일 리스트 목록을 쭉 보고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건지 그런 걸 이제 뭐 고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명령이잖아요. 따라서 그러면 파일 리스트를 갖다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연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파일 목록 전송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두 전송이 되면 제어포트에서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전송 완료라고 하는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전송 완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데이터 채널을 통해서 즉 데이터 프로세스 연결을 통해서 일단 파일 목록을 모두 전송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연결을 종료를 하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연결을 종료를 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이 바로 액티브 모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액티브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액티브 모드란 얘기는 서버가 능동적으로 데이터의 그 프로세스를 데이터 전송 프로세스에 대한 연결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버가 능동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액티브 모드인 거예요. 서버가 자신이 이 클라이언트 3000번 포트로 연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